안녕하십니까. 세법을 담당하고 있는 김석구입니다. 제 얼굴을 보면 알겠지만은 꽤 오래 강의를 했어요. 강의만 오래 하면 뭐 좋은 건 아닙니다. 알기 쉽게 설명해 줘야 되고, 다음에 재미가 있어야 돼요. 이 공부는 재미가 없으면 공부 못 합니다. 그래서 딱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공부하면서 1년 안에 합격할 수 있게끔 실이 처음에 오는 그 단단한 마음을 제가 밑거름이 돼 드리겠습니다. 다만 모르는 거 있으면 항상 물어보셔야 되는데, 옆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써주면, 옆 사람한테 물어보면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이제 가방이라고 외우고 다니셔야 돼. 그러니까 꼭 처음에는 옆 사람한테 묻지 말고 저한테 물어야 된다 이거예요. 전문가한테 이렇게 물어봐 가지고 해야 되더라, 이런 말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첫 날이니까 우리 이 책을 한번 봐보면 몇 페이지를 한번 펴보시냐 하면은 제4편, 그러니까 2차 과목의 제4편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부동산 세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세법. 그러니까 책 페이지 수는 몇 페이지냐 하면은 100쪽 바로 앞에요. 그러니까 99쪽에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세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봐볼까요? 우리가 부동산 세법이다라고 하면 세금에 관한 법률이에요. 세금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법률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가진 자하고 못 가진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지구상에 인간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재화가 무한대라면 까짓거 이렇게 공부하러 올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지면 됩니다. 그런데 한정되어 있고, 다음에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으니까 적당하게 규정을 하나 만들어 놓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세법은 받을 사람은 많이 받으려고 그러고 낼 분들은 적게 내려고 그럴 거단 말이에요. 거기에 관한 적정한 선을 세금에 관한 법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뭐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우리는 부동산 세법에 대해서 배워요. 그럼 이제 부동산이 뭔지는 아셔야 돼요. 부동산이 뭐냐 그러면은 뭐까짓거 그거 몰라요. 땅하고 건물이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법률을 배우러 왔기 때문에 법률상에서 보는 부동산이 뭔가 하고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 산은 재산의 산자예요. 산은 산인데 동자가 움직일 동자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산을 동산이라 하고, 우리가 배울 것은 뭘 배운다고요? 부동산,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산, 이거를 부동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면 법률상으로 말할 때에 부동산이 있고, 경제적 입장에서 보는 부동산이 있고, 다음에 기술적, 물리적 입장, 그러니까 물리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 부동산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법률상에서 부동산이라는 말은 우리가 어디에서 배웠냐 하면은 민법 시간에 가서 배우고 와요. 그래서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이 있을 거고, 다음에 기타 법률에서 말하는 부동산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봐보면 경제적인 입장에서 부동산이 뭐냐 이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보는 부동산. 그러니까 경제라는 건 뭡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이 경제예요. 그러면
이 경제활동에서 부동산이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당연히 생산하려고 필요하겠죠. 예. 그러니까 공장을 지으려고 한다면 부동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하면 바로 뭐가 나와야 돼요? 소비. 소비가 따라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하면 뭐예요? 당연히 소비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생산과 소비 이렇게 말을 하면 좋은데 또 학문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생산을 공급이라고 하고 소비를 수요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생산하고 소비하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필요해요? 생산하고 소비하려고 그러는데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다는 거니까 당연히 자산과 자본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경제적 입장에서 부동산을 본다는 것은 생산, 소비, 자산, 자본. 그러면 기술적, 물리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토지하고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강남에다가 15층짜리 공장을 지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15층짜리 공장을 지으려고 그러면 강남 구민들이, 서초 구민들이 아니 이 주거생활 이 좋은 데에 여기 하다가 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뭐를 할까요? 물리적 행사를 한다 이거예요. 물리적. 이렇게 물리적으로 힘으로 한다는 거죠. 피켓 들고. 그러니까 이런 거 기술적 측면 이걸 갖다가 물리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연환경. 자연 환경을 오염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햇빛이 안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요. 공간. 그 다음에 위치. 이런 것들을 물리적 입장에서 봤을 때의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동산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경제적이다, 물리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의 학문이에요. 학문. 학문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학문상에서 이렇게 말하는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걸 가르쳐주는 과목이 뭐냐 하면은 부동산 학개론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학개론에서는 부동산을 법률상, 경제적, 물리적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부동산 학개론에서 이런 거 시험에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다음 중 부동산에 관한 개념이다. 경제적 입장에서 봤을 때 뭐냐? 그러면 생산, 소비, 공간, 위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O의 X예요. X죠. 지금이야 잘하지. 이렇게 써놓고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시험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위에 있는 개념하고 밑에 있는 개념하고 서로 바꿔놔가지고 그걸 찾아낼 수 있냐 없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별것도 아니더라. 그러니까 이런 걸 근본적인 것을 물리적 그러면 우리가 안 하다 와요. 근데 물리적으로 데모한다, 피켓 들었다 그런 건 다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고압 못 들어온다, 공장 못 들어온다 이런 것이 자연 환경 때문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햇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햇빛이 못 들어오게 한다.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물리적 행사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학문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학개론 시간에 가서 배우시고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부동산은 법률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법률상에서. 그러니까 법률상에서 부동산이 뭐냐 하면은 법률의 가장 기초가 되는 법이 민법입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부동산이 뭐냐 그러면 토지하고 정착물 이렇게 말을 해요. 토지하고 정착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토지하고 정착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그냥 또 정착물이 뭐예요? 그러면 토지에 고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착물이 모르면 저를 보면 됩니다. 나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내 배를 이렇게 내고 다니니까 이 척추라는 토지에 이렇게 정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정착물에도 건축물이 있고 시설물이 있어요. 그래서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고 벽이 있으면 건축물이라 하고 시설물은 다리라든가 골프 연습장 같은 것들을 우리가 시설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런 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도 한다고요? 구축물,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다음에 우리 민법에서는 이제 좀 이따 여러분들이 민법을 배우시면은 이렇게 부동산을 사면 뭐 하라고 그러냐면 등기해야 된다 이래요. 그러면 등기한다는 것이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법률상에서. 그렇다면 당연히 민법에서 부동산은 토지하고 정착물만 말하지만 다른 기타 법률에서 등기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도 부동산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등기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 이거예요. 그럼 자가용을 하나 샀다. 그러면 자가용을 하나 샀다 그런다면 당연히 차량에 대해서는 등록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러니까 하니까 차량 넘버 번호가 나온다 이거예요. 등록 번호가. 그러니까 등기할 수 있는 것도 부동산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차량에 대한 것도 등기가 가능해요. 다음에 뭐가 또 있을까요? 선박도 되고요. 다음에 기계장비, 그러니까 건설용 기계장비, 굴삭기, 부르도자 이런 것들도 등기해야 됩니다. 다음에 선박, 다음에 항공기, 항공기. 그 다음에 뭐가 있냐 하면 임목 이렇게 돼 있어요. 임목. 그러니까 임목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써보면 서 있는 나무다 이거예요. 서 있는 나무. 그럼 서 있는 나무니까 기둥이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서 있는 나무다 그러면 살아있는 나무예요. 그럼 살아있는 나무는 임목이냐? 아니에요. 수목이에요. 수목. 이 수목의 집단을 뭐 하게 되면 등기하게 되면은 임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등기를 안 하면 그냥 낭구라고 하고 수목이라고 하고, 이 수목 집단을 등기했을 때에는 뭐라고 하더라고요? 임목 이렇게 말을 해요. 다음에 강업권, 어업권 이런 것도 뭐 하더라고요? 등기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법률상에서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등기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뭐에 준한다? 부동산에 준한다. 그러니까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축물인데 등기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에 뭐 한다? 준용한다 이 말이에요. 부동산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용자 빼불고 뭐라고 한다고요? 준부동산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민법상에서 말하는 것은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하고, 다음에 준부동산까지 합치면 강의 부동산, 토지하고 건축물을 합치는 것을 복합부동산, 이런 걸 어디서 배운다고요? 학교론 시간에 가서 가장 광범위하게 배운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 세법에서는 이런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무슨 세 내야 된다고요? 그럼요. 당연히 취득세 내요. 그러니까 다른 법에서 다 배워오면 세법은 아주 쉽습니다. 마지막에 배우는 법이 세법이에요. 그러니까 세법 문제가 몇 문제 안 나온다고 우습게 알았다가는 다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법에 와서 정리를 하게 되면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취득세는 뭐냐 하면 부동산 등이에요. 등.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취득세 낸다는 겁니다. 이놈의 등자가 어려운 거예요. 등자가. 그냥 부동산 이래 부르면 얼마나 편해. 그런데 부동산 등 그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봐봐. 학교론이 가장 넓게 설명한 줄 알았더만 학교론보다 더 넓게 설명한 사람이 세법 교수야. 그럼 세금은 부동산에 준하면 다 받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민법상 부동산, 준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당연히 취득세 내. 그럼 이것만 가지고 국가가 양이 안 차.
그러니까 등기를 안 하는 것도 취득세를 받아.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해운권이야, 해운권. 무슨 권? 해운권.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협의의 부동산이든 다음에 준부동산이든 다 취득세 내는데 거기 하나가 더 포함된 게 뭐라고? 해운권이 하나 더 포함되더라 이 말이야. 그럼 또 이놈의 해운권도 봐보면 애우려고 그러면 만만치가 않아. 그러니까 골프 해운권, 콘도미온 해운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해운권, 승마 해운권, 요트 해운권, 애울 것도 많아. 그럼 강남에 살면 다 이런 해운권 다 가지고 있지 주머니 속에. 그러면 다 사불면 그냥 애우죠. 그러니까 안 샀다면 간접적이라도 애워놓으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 해운권 5가지 다 애우려고 그러면 힘드니까 첫 번째 하나라도 애우고 가자고. 해운권 중에 뭐가 하나 있다고? 골프 해운권. 그래, 골프 해운권도 취득하면 무슨 세 낸다? 그래, 당연히 이렇게 취득세 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 하는 거야? 자, 봐봐. 민법 부동산 배우지, 학교내 부동산 배우지, 우리 세법에는 하나 추가를 더해. 뭐를 하나 더 한다고? 그렇지. 이렇게 해운권을 포함해가지고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이 무슨 세법이라고? 부동산 세법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시간에 가서 다 배워오면 우리가 세법 시간에 이렇게 편하게 배울 수가 있는데 아직 애워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듣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세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바로 밑에 보니까 이 글의 순서 해가지고 뭐가 있냐면 조서의 정의 및 용어, 다음에 취득세, 다음에 재산세, 양도소득세. 그럼 여기에서 2가지가 빠졌는데 등록매니세도 배워야 되고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배워야 돼. 그러면 한번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낼 거고 그럼 이건 내 거다 하고 법적인 보호를 받으려면 등기하게 되면 등록세 내야 돼. 그러다가 6월 1일이 되면 당연히 재산세 내고 그런데 이놈의 재산이 많아.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 그러니까 부동산이 많다 이 말을 종합이라는 뜻으로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종합이라는 것은 말 자체가 부동산이 많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부자세다 이 소리야. 그러다가 건물 샀는데 비가 오면은 천장에 비가 새고 그래. 그럼 맨날 임차인들이 수리해달라 뭐 하려고 그러면 꼴 보기 싫으니까 그냥 팔아버리자. 그리고 양도하게 되면 무슨 세 낸다고? 양도소득세 내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배워야 될 것이 뭐가 있냐 하면은 지방세도 있고 국세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방세에서 배울 것은 11개 중에 3개를 배워요. 그래서 부동산을 뭐 하게 되면 그럼요. 취득하면 취득세 내는 거예요. 자, 내 거다 하고 등록하면 그럼요. 등록 매니세 내요. 건축허가 같은 거 받으면 등록 매니세 내고요. 다음에 6월 1일이 되면 무슨 세 낸다고요? 그럼요. 재산세 내요. 그러다가 좀 더 많이 있다. 재산이 많다 그러면 무슨 세 내야 된다고요? 종합부동산세 내야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이 많다 적다. 부동산이 많아요 적어요? 많으니까 종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종합부동산세 내는 건 아니라는 거지. 부자만이 낼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양도하게 되면 무슨 세 낸다고요? 그럼 양도소득세. 그래서 이렇게 14가지 중에 주로 배우는 거에 2개. 다음에 지방세 중에 11개 중에서 주로 배우는 게 몇 개라고요? 3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지방세를 배우다 보면 각 세목을 배우다 보면 공통분모가 나와요. 공통분모가. 그 공통분모를 끄집어내는 것이
각 개별 세목마다 공통점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지방세 기본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만 끄집어 내놨다는 거예요. 기본만. 그러니까 우리가 맥주집에 가면 기본으로 주는 거 뭐 있어요? 기본 안주 준다는 거예요. 뻥튀기 아니면 북어대가리 주겠지. 그게 다 어느 집이고 간에 다 기본적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것만 골라놓은 것이 지방세 기본법. 그러면 국세도 세목이 14개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공통 분모가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걸 끄집어 내놓은 것이 뭐라고 한다고요? 국세 기본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이 뭐냐 그러는 것은 방금 말했잖아요. 공통적인 점, 방향, 지침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기본법을 모아놓고 뭐라고 그럴 거냐 하면 이걸 합쳐서 조세 총론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조세 총론. 그러니까 개별 세목도 배워지지만 여기에 대한 공통적인 것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공통적인 걸 배우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조세 총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그러면 조세 총론이 쉬울까요? 각 개별 세목이 쉬울까요? 총론이 쉬워요. 생각을 놓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각 개별 세목을 알아야지 뭐가 공통된 건지 알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각 개별 세법도 안 배웠는데 공통점을 먼저 끄집어 내놓고 설명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세 총론이 각 개별 세목보다 1000배 어려워요. 근데 어차피 진도 나가는데 총론부터 나가나 개별 세목부터 나가나 모르는 건 다 똑같이 몰라요. 뭐 여기가 쉽다 여기가 어렵다 그런 거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 배웠기 때문에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나가자는 거예요. 책 차례 순서대로 그냥 나가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진도를 나갈 거냐 하면은 조세 총론부터 나갈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장을 살짝 넘겨보세요. 이제 한 장을 넘겨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요, 조세의 정의, 조세의 용어 정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글자도 모르면 책장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글자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해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법률이라는 과목에 들어와서 이제 엄마 아빠 배우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법의 세계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에서 말할 때에 앞글자 따를 때도 있고 가운데자 빼볼 수도 있고 뒤에 글자 빼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줄였는지 그런 용어 정리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봐보게 되면은 100쪽에 조세의 정의, 개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제가 프린트를 한 장 해왔어요. 이렇게 올 때 프린트 가져왔죠? 네. 가져오셔야 돼 이거. 예. 지금 가져와서 괜찮아요. 가져오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1페이지부터 보면 조세에 관한 개념 및 뭐가 있다고요? 분류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부터 이제 한번 가볼 거냐 하면은 조세라는 것부터 갈 거다 이거예요. 조세. 그러면 조세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의. 조세의입니다. 조세가 뭐냐 그런다면 조달하는 세금을 조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줄여서 조달하는 조자와 세금의 세자를 줄여서 뭐라고 한다고요? 조세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교수님 이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세금을 조달하는 거. 그러면 세금을 조달한 거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뭐가 되냐 하면은 세조가 돼요. 그럼 세조가 되면 바로 막상 우리는 이시조선을 다 외워야 돼. 문단세까지 가야 돼. 그래서 바로 막상 뭐라고 한다고요? 조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이 조세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걷어들인대요 이 말이에요. 누가? 유가 원칙에 의해서 말한다면 이걸 누가 걷어들인대요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누가 이렇게 써놓으면 좋겠는데 배운 놈들은요 일반인들이 알아먹기 쉽게끔 절대로 안 써놨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헷갈려 죽어버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를 뭐라고 한다고요? 가세주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 가세주체. 예. 그러면 가세주체가 뭐냐 하면은 세금을 부과하는데 주인이 된 단체입니다. 그러면 세금을 부과하는데 주인이 된 단체가 누구냐 하면은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초등학생도 알아. 누구냐 그러면 국가예요. 그래. 국가. 국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공부하러 와보면 국가뿐만 아니라 누구도 있다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도 있다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부는 61년도에 지방자치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럼 자치라는 말은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조치하는 걸 자치라고 하는 거예요. 수입과 지출이 있는 걸. 그러면 이렇게 국가가 거두면 뭐라고 한다고요?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들이면 지세 이래야 되는데 지세 그러면 땅세가 돼요. 그러니까 발음학상 뭐라고 집어넣었다고요? 지방세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한번 가볼까요? 국가가 세금을 조달하면 국세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조달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지방세라고 그래요. 그러면 조세의 정의는 끝났네. 봐봐. 조세가 뭐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을 조세라고 한다. 깔끔하죠? 예. 이렇게 설명하면 알아듣겠습니까? 예. 그러면 처음부터가 이렇게 가면 끝까지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안 해주면 꼭 와서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 질문하면 내 인격에 마이너스가 될 거다. 절대로 아니에요. 처음부터 배울 때에 올바르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월, 12월 강의가 제일 어렵습니다. 강의한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초보자들을 알기 쉽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들 수 있게끔. 가장 쉬운 강의가 언제냐 하면 9월, 10월 달에 이제 시험 보러 갈 거 다 밑바닥 용어 다 아니까 나 혼자 다 해도 못 따라오면 네 잘못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한 글자 한 글자를 씹어서 먹여서 삼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면 왜 그렇게 되냐 하고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강 적당하게 넘어갈 생각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계속 갑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걸 조세라고 하는데 예 걷어들인대요 이 말이에요. 예. 이제 유가 원칙에 의해서 가니까 그러니까 예 걷어들인대요 이 말이에요. 이거의 목적이에요. 목적. 예, 목적. 조세를 징수하는 목적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은 뭐냐 하면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국가 살림살이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한번 봐볼까요? 가정 살림살이도 있고 기업의 살림살이도 있고 국가 살림살이도 있어요. 다 수입이 있으면 지출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국가나 가정이나 기업이나 살림살이 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면 가정 살림살이는 뭐라고 그러냐면
가계라고 그래요. 기업의 살림살이는 회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국가 살림살이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재정이라 그래요. 아, 재정이라고 하는구나. 이걸 알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수입에 뭐 하기 위해서? 충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가 살림살이 하는데 수입원이 뭐라고요? 조세를 걷어들이는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또는 봐보세요. 재정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이겁니다. 이게 무슨 개떡 같은 소리냐? 요 수입과 지출은 정비례합니다. 가정 살림살이는 요따구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월급을 받았으면은 100만 원만 쓰고 노후를 위해서 400만 원은 적금을 해야 되는데 국가 살림살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받은 만큼 100%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적립해서는 안 돼요. 적립을 하면 직무유기예요. 그러니까 연말이 오면 그 예산을 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보도블록이라든가 골목이라든가 엎어서 뒤집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국가가 세금 걷어갖고 좀 이렇게 적립을 하지 맨날 다 쓴다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는 세법을 모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는 세금을 쓸 만큼만 걷어야 되고 또 걷었으면 100% 써야 된다. 이런 것을 가정살림살이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내 말 지금 이해 가요? 네. 재미있어요? 네. 그럼요. 세법은 재미있어야 됩니다. 재미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가봅니다. 자, 가정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가정 가지고. 자, 내가 한 달에 200만 원 월급을 받는다. 200만 원 월급을 받아요. 그럼 200만 원 받으면 많이 받아요? 적게 받아요? 아주 적게 받는 거예요. 최저 생계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파트 관리비 내고 그냥 새끼니 먹고 가끔 한 번 가가지고 예식하면 끝이야. 근데 올해 이제 아들내미가 고3이야. 그럼 이런 월급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재산을 축적하겠어? 그럼 이제 고3이 되니까 대학은 보내야 되겠다 이거예요. 어느 대학? 서울대학. 신림동에 있는 대학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대학. 그거이 서울대학이에요. 그러면 그 뭐냐 하면 가해라도 좀 시켜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럼 가해를 시키려고 보니까 학원비가 100만 원은 있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가해비 100만 원으로 줄여불면은 근본적으로 뭐 할까? 생활비를 줄여야 되겠지. 그럼 영양실조 걸린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마누라 보고 뭐 하라고? 부업을 좀 해라 이 말이에요. 식당에 가서 설거지를 하든 뭐 하든 뭐 할 돈은 벌어 와라. 아들내미 가해할 돈은 벌어 와라 이거예요. 이렇게 뭘로 해서 벌 거냐 하고 머릿속에 밤에 잠 안 자고 하는 게 하나의 수단이에요. 수단. 그 돈 버는 그 수단을 뭐라고 한다고요? 정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단으로 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뭐 하기 위해서 벌었냐? 일반 생활비 아니라 누구 할 때 쓰려고. 아들한테 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 목적을 가지고 세금을 걷어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 목적이 없냐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없다면 그냥 일반세예요. 목적을 가지고 걷었다고 그런다면 뭐라고 한다고요? 그럼요. 목적세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용 목적이 있냐 없냐가 목적세고 없으면 무슨 세라고 한다고요? 일반세. 이렇게 말을 하면 얼마나 좋아. 그냥 일반세 이러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통 사람
이렇게 일반인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보통 사람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래서 일반세라고 안 그러고 무슨 세라고 하더라고? 보통세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살림살이 정책을 하다 보니까 누구는 이거 하나 가지고 대통령 됐어. 너 모식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보통 사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정책에 대한 것은 주 목적은 국가 살림살이고 부수적인 목적도 있어. 세금을 걷어들이는 이 정책에 사회 정책적 목적이 있고, 쉽게 말한다고 그래도 너 점점 어렵게 말하냐. 경제 정책적 목적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뭐가 있냐면 사회 소리가 나오면 어려운 거 아니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야. 더불어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자는 뜻이야? 양보하라는 거예요. 양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회라는 소리가 들리면 규제가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규제. 경제적이다 그러면은 활발하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하겠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사회 정책적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소득 재분배. 소득 재분배 수단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번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많이 받고 조금 번 사람들한테는 조금만 받겠다는 거예요. 다음에 부동산 분산해주고 주택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야. 주택 문제를. 무슨 세금이 뭐 주택을 지어서 한다는 거야.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거야. 어떻게? 1세대 2주택, 1세대 3주택이 있으면 중과하겠다 이 말이야. 이런 것들이 다 뭐 하는 거야? 사회 정책적 목적이라는 거야. 깨우려고 그러지 말고, 사회가 싫으면 산에 가서 혼자 살든가. 그럼 더불어 살려면 뭐 해라? 조금 양보해라 이 말이야. 그러면 경제적 입장에서 말을 할 때는 뭐 하겠다고? 지원하겠다.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은 세금을 걷지 않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 사업을 한다. 그럼 교육 사업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교육 사업 하다가 죽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억을 가지고 있어, 재산이. 그럼 재산 500억 가지고 있다고 그런다면 이 사람 사망하게 되면 상속세 받으면 50%야. 그러면 250억이요. 그럼 250억 세금 내야 돼. 그러니까 세금 내기 싫다 이 말이요. 그럼 뭐 해라 이 말이야. 유치원 하라 이 말이요. 교육사업. 그럼 교육사업에다가 250억짜리 동네에다가 한 300억짜리 풀장까지 만들어서 쫙 만들어 놓으면 그거는 상속재산에서 제외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사업 한 놈들이 그거의 자기 사유재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재산이야. 그거 나중에 가면 올바르게 사유재산으로 했다 그러면 세금으로 다 쪽 빨아먹어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경제적 차원에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생각을 놓고 생각을 한번 해봐. 이렇게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세금은 법률주의야. 조세는 무슨 주의라고? 그래, 법률주의라니까. 그러니까 종로 2가에서 김도환이가 내가 니들 보호해 줄게 하고 걷어들이는 건 세금 아니야. 그건 폭리지. 다만 국가도 그 깡패야. 똑같아. 깡패 집단하고 똑같은 집단이야. 다만 누가 인정해 주니까, 법으로 인정해 주니까 깡패가 아니지. 그거는 진짜 무서운 깡패지. 총칼 다 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조세는 무슨 주의라고? 법률주의다. 그러니까 법률에 정함이 없다면 아무리 국가라 하더라도 국민한테 세금을 받을 수 없고, 국민이라 하더라도 법률이 정하는 바가 없다면 세금의 징수를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야. 만약에 법률이 안 정해놨어 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찍어줬다. 그럼 그걸 안다. 그러면 대통령 된 사람이 그 놔두게서 빨대 대놓고 쫙 빨아먹어버리지. 다시는 못 일어나게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소리 치고 사는 것은 뭐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산다는 거야? 법률. 그러니까 이 법률은 우리가 간단하게 말을 하게 되면 법률은 누가 만들어? 법률은 국회가 만들어. 입법부가 만든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걸 시행하는 것은, 그 법률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은 행정부란 말이야. 행정부. 그러면 행정부에는 대통령도 있고 각부 장관도 있어. 그래서 대통령이 정한 법률은 시행령이라고 그래. 시행령. 각부 장관은 시행규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장이 만들어 놓은 것은 규칙, 지방의회가 만들면 조례라고 그래.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전은 항상 3단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3단으로. 그래서 좌측에는 법률이 되어 있고 중간에는 시행령이고 다음에 시행규칙. 그래서 과거 시험 볼 때에는 법률밖에 안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법률 용어 알면 3, 4개월만 공부하면 법률 정리가 돼. 그리고 옛날에는 가르쳤을 때에는 법률만 시험에 나올 때는 앞글자 따가지고 육두문자로 가지고 머릿속에 남게끔만 해주면 편했다 이 말이야. 근데 지금은 법률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 이것도 부족해서 판례, 조례까지 나와. 그러니까 시행령까지 가려고 그런다면 여기까지 가면은 거의 8개월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공부하는 것이 60점이야. 시행규칙, 판례, 조례까지 나오려고 그런다면 몇 점 맞아야 돼? 75점 맞아야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몇 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2년. 그러니까 1년 쎄 빠지게 공부해봐야 60점 공부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나머지 40점은 이것 가지고 이걸 찍는 거예요. 그래서 찍어가지고 한 4개나 맞으면 70점 맞는 거고, 기분 좋은 날 6개가 찍어졌으면 75점 맞는 거야. 그래서 모의고사 시험 볼 때에 쥐뿔도 아는 거 없는데 감으로 찍었는데 맞았어. 그거의 실력이라니까. 그러니까 한 2달 배우다가 이제 어느 정도 내가 75점 나오니까 쉬어야지 하고 쉬어버리면 2달 쉬면 깡이에요. 뭐가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차분하게 공부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요. 10년 더 걸려, 10년. 이 공부 차분하게 공부하려고 그런다면 10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몇 점만 공부해가지고 60점 공부해가지고 합격하려고 해야지, 내가 이걸 무슨 전문가 너 정도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말을 한다면 어느 도단이다 이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지? 예. 그래서 이제 법률에 의한 것이 뭘 정해놨냐 하면은 가세 요건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법률의 가세 요건. 그래서 그 법률에 정해놓은 거의 가세 요건인데, 가세 요건이 뭐야? 세금을 부과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몇 개 있습니다 이거야. 뭐 몇 개는 몇 개야? 4개야, 4개. 4개. 그래서 4분법, 4대 원칙이라래. 그러면 지금 이런 것들은, 지나온 것들은 다 몰라도 돼. 아, 이건 언제 다 해? 근데 이 가세 요건만은 지금 당장 알아야 돼. 오늘은 가세 요건만 알고 가도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은 100% 이해한 거예요. 그럼 가세 요건이 뭐냐 하면은 납세 의무자, 가세 대상, 가세 표준, 다음에 세율이에요. 이렇게 4가지.
그 네 가지를 정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보소. 자, 납세 의무자라는 것은 세금의 납부에 의무가 있는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민법에서는 채권자, 채무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세법에서는 채권자, 채무자라고 말을 안 하고 가세권자, 납세 의무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의 납부에 의무가 있는 자. 그러면 가세 대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세금을 부과하는데 대상이 되는 물건. 그러면 어떤 것들이 세금의 대상이 되냐 하면은 돈을 많이 번다. 그러면 소득이다. 행위다. 재산이 많다. 소비한다. 거래한다. 이런 것들이 다 뭐 하더라고? 가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세법을 배우러 왔다고? 부동산 세법. 그러니까 부동산만 가지고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행위야.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무슨세 내고, 취득세 내고, 부동산을 등록하면 등록세 내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 내고, 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 내고,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내는 세법을 배우는 거에 부동산 세법이야. 오케이? 그러면 보소. 자, 가세 표준이 뭐냐 이거야. 세금을 부과하는데 표준. 그러니까 표준이라는 말은 기준이라는 말하고도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 표준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제일 먼저 표준이라는 말은 초등학교 4학년 때 표준이라는 말을 들어봤다니까. 우리 아버지가 사다 준 표준 정가. 그때 표준을 배운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표준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처음이다 이 말이에요. 최초. 그러니까 기준 그러면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선착순 하게 되면 기준 그러면 거기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표준이. 그러니까 밑으로도 가고 우로도 가는 평균적인 것도 되지만은 우리 세법에서 표준이라는 것은 처음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계산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가세 표준이다. 그 다음에 세율이라는 말이 뭐냐면 조세의 비율이야, 비율. 그래서 우리가 공식 하나를 알아야 돼. 그래서 세금을 계산하려면 가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뭐라고 한다고? 산출세액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 네 개의 공식 하나야. 오늘 당장 알아야 돼. 그러니까 가세 대상이 뭐냐 그런다면 납세 의무자, 가세 대상, 가세 표준, 세율, 가세 표준 곱하기 세율은 뭐다고? 산출세액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봐보소. 자, 이렇게 산출하다 이 말을 계산하다 이 말이에요. 계산하다를 산출하다는 뜻이에요. 산출하다, 계산하다를 뭐라 그래? 가세하다. 가세가 뭐야? 요거요. 가세 표준과 세율을 곱하는 것이 가세하는 거예요.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부가하다 이 말이에요. 부가하다. 똑같은 말. 그러니까 부가라는 말은 뭘 말을 하냐면 가세하여 국민들에게 뭘 시켰다? 부담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부가 그래. 근데 앞 글자를 따봐요. 뭐야? 가부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발음학상 또 뒤집어. 그래서 뭐라고 읽는다고? 가부라고 안 그러고 호랩이 나올까봐 부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나 다 똑같은 말이다 이런 뜻이요.
그러면 한번 가보죠. 자, 용어만 여러분이 처음 배웠지 한번 봐요. 내가 부동산을 1억짜리를 취득했다. 그럼 그 1억이 가세표준이야. 이때 취득하게 되면 아직 안 배웠지만 취득세 4% 내야 돼. 법률적으로 4%라고 돼 있어. 그러면 1억 곱하기 4% 하면 얼마야? 400만 원. 끝이야. 더 이상 세법 설명할 거이 없어. 그럼 이런 것을 안 배웠냐? 배웠어. 초등학교 4학년 때 비율산에서 기준액 곱하기 비율은 기준액이다 하고 배웠다는 게 비율액이다 하고 배웠다니까. 다만 이런 용어들을 가세표준이라고 하고 세율이라 하고 산출세액이라고 할 뿐이지 하는 계산 방법은 다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봐보소.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는데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거. 기초라는 말은 뭐야? 처음이라는 뜻이야. 처음에 나온 것이 뭐다? 가세표준이다. 그러면 이 가세표준은 종류가 가액이 있고 수량이 있단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있으면 앞에다가 종류라는 말을 쓸까 안 쓸까? 쓸 필요가 없지. 그냥 가액으로 합니다 이러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두 가지가 있으니까 종류가 가액으로도 할 수도 있고 종류가 수량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 그래서 가세표준을 잡는 데에는 가액이 있고 수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종류가 가액입니다 종류가 수량입니다 그러면 다 알아들어. 그런가 보다. 근데 이걸 또 말을 줄여. 뭐라고 그래? 종가세 이렇게 말을 해. 그러니까 뭘 줄여놨는지를 알면 책장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뭘 줄여서 종수로 가야 되는데 뭘로 간다고? 종량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 별것 아니라니까. 알고 보면 별것 아니야. 그러면 1월달 3월달에 오면 이런 설명을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막 나가. 그러니 아무 용어도 모르고 그냥 따라오려고 그러니 재미가 있을까 없을까? 없지. 아무리 그놈이 잘생기고 젊은 놈이라 하더라도 못 알아들은 소리 하게 되면 그거 지겨운 거요. 그럼 나이 먹었고 이렇게 얼굴이 시커매도 알아듣게끔 말을 해주면 재미있다 없다? 재미있지. 직장에서 피곤한 거 와가지고 졸린데 그래도 알아들을 소리를 하게 되면은 재미가 있다 이 말이야. 어때? 알아들어? 나 잘 만난 것 같아? 이렇게 재미가 있다니까. 농담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은 복 받은 거예요. 나를 만났다는 그 자체가. 그러면 한번 가보잔 말이야. 이렇게 가액이 나오면 비율이 나와.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1억 예금해 놓고 이자 얼마 줄래요? 그러면 4% 2% 그게 비율이요. 그러면 봐봐라. 가락동 시장에 가가지고 배추 사러 갔어. 그럼 배추 사러 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한 포기에 몇 %예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한 포기에 얼마예요? 하고 금액으로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가액이 나오면 비율이 나오고 수량이 나오면 금액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비율상과 대가밖에 계산하는 방법이 없어. 그러면 비율이든 금액이든 다 아까 뭘로 정한다 그랬어? 여기 봐봐. 뭘로 정한다 그랬어? 그래. 그러니까 정한, 법률로 정한 비율, 법률로 정한 금액. 그러니까 정한 비율, 정률, 세율, 정액, 세율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말 이해가는가? 네. 그러니까 이제 또 금방 시간이 1시간이 또 다 지나버렸어. 그러니까 나는 쉬고 올 거니까 여러분들은 쉴 시간 없어. 요 몇 개, 4개 외워야 되고 공식 하나는 내가 갔다 와서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예.